네, 우리 첫 번째 세션에서는 올키즈 스터디 기초학습 지도 사업에 대해서 주로 경험과 성과를 위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도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앞에 세 분의 발표를 들으면서 그 나답게 크는 아이 사업이 시작되게 된 게 함께 걷는 아이들 사업을 통해 가지고 이게 씨앗이 됐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10개 시도에서 기초학습 지원 사업이랑 사회정력 향상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의 작은 씨앗이 돼가지고 확장돼서 더 큰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보면 학교 걷는 아이들의 이 매뉴얼이나 이 교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의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활용할지 또 어떻게 구해야 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세션에서는 우리 현장에서 직접 아이들과 부딪히면서 경험하신 두 분의 선생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키즈 스터디에서 기초학습 지도교사로 7년 활동하였고 지금은 지역아동센터에서 느린 학습자 아동들을 지도하고 있는 강근아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키즈 스터디 기초학습 교사로 3년 활동했고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기초학습 슈퍼바이저로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학교에서 기초학습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조소영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혹시 두 분이 서로 아시는 사이인가요? 네,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같이 우리 느린 학습자 사업이나 기초학습 지도 사업 관련해서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신 적도 있고요. 네, 예.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같이 활동했어요. 그러면 먼저 우리 강근아 선생님한테 여쭤보겠는데요. 한번 활동하신 경험 위주로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이들 학습 지도를 하다가 올키즈 스터디를 만나 기초학습 지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교사 생활 시작하면서는 아이들 학습 지도 교사의 역할을만 생각했었는데 개성 강한 친구들을 만나서 지도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이해하고 지지하는 교사의 또 다른 역할의 중요성에 대하여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기초학습 지도 교사로서의 저의 고민은 더 깊어졌지만 아이들의 성장을 지켜보면서 보람도 많이 느꼈습니다. 현장에서 이렇게 아이들이랑 같이 지낼 때 이게 내가 지금 활동하는 게 도움이 되고 있다 이런 느낌을 가지신 적도 있나요? 이 일을 좋아하고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그 아이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뿌듯함과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서 아이들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무슨 연구 활동도 이렇게 같이 하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련돼서도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네, 매월 교사회의 때 다양한 교육을 받았고 그 교육을 받으면서 교사의 역할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였고 또 아이들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연구 활동하는 것은 처음에 교사의 의무 사항이라서 의무로 참여하였는데 그 횟수가 거듭될수록 저의 고민을 해결해가는 필수 과정이 되었습니다. 교사 교육과 연구 활동은 제가 기초학습 지도교사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보면 이게 프로그램 진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들과의 관계 맺음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도 한번 관계 맺음이 어떻게 됐는지 소개해 주시죠. 수업 시간에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격려하면서 하는 모든 활동들이 동기부여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대1 수업이니까 아동의 상황이나 아동의 학습 과정에 맞춰서 노래 부르기, 뭐 게임하기, 아니면 퀴즈 대회, 아니면 만들기 활동들, 여러 활동들을 하였습니다. 5명의 아이들이 실내에서 아니면 실외에서 함께 활동하면서 서로를 배려하고 결속력을 다지는 그런 계기도 되었습니다. 센터 내에서 너무 매우 부산스러워서 외부 활동이 불가능할 것 같은 아동도 밖에 나가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기 두려워하는 저학년 아동을
다독이고 격려하면서 손 잡고 이동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고요. 또 자기 것을 나누는 것을 인색해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에게 사탕으로 마음 전하기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그 외부 활동 후에 음식을 먹을 때 세트 메뉴에서 나오는 음료를 다른 친구에게 양보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동기부여 계획을 아이들과 의논하여 계획을 세우고 달력에 메모하고 동기부여 계획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아이들에게는 확실한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저희가 이게 이제 지금 하시면서 느린 학습자 그 지원 사업에서 현재 교사로 활동하고 계신데요. 네. 이전의 경험들이 또 많이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지금 활동하시면서 특별히 이제 뭐 기억에 남는 사례나 이런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습 정체 아동 컨설팅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인지적 환경 요인으로 인해서 학습이 느린 아동이 있었는데 그 아동의 웩슬 지능 검사 결과를 제공받고 그 인지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교구와 프로그램을 공유받고 그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대상 아동은 행동이 느리고 집중력이 약하고 반복 학습을 또 반복해야 하는 아동이었는데요. 아동이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매일 잊어요 라는 말을 했을 때 매우 안타까웠던 기억이 있고요. 프로그램을 진행하다가 아동이 평소에는 잘 몰라요, 기억나지 않아요 이렇게 말했었는데 지금 분석 중이에요 이렇게 야무지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 분석 중이라는 말이 학습을 집중하고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져서 그 모습도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동에게 있는 환경이 어떠하든 1대1로 만나서 이해하고 그 아동을 이해하고 아동을 지지하면서 기초학습을 진행하면 아동이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한 사례라서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막 화가 나고 이렇게 전문적인 용어로 부해나고 이런 건 없었어요? 저희의 기본적으로 교사들은 잘 참습니다. 그래요.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이제 지역아동센터에서 느린 학습자 지원 사업에 교사로 참여하고 계신데 이전에 우리가 기초학습 지도 사업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 경험들이 어떻게 이제 활용되고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도 또 궁금합니다. 기초학습 지도 경험을 통해 지역아동센터와 대상 아동들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기에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관계 맺게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주교재도 예전에 활용했던 교재라서 학습 진행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올키즈 스터디 동시대회를 준비했던 경험을 살려 아동들과 동시 쓰기를 준비하였고 그 작품들을 대회에 출품하기도 하였습니다. 수상도 했습니다. 제가 그 동시대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요. 이게 또 굉장히 반응이 좋았다 이 얘기는 사전에 좀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조소영 슈퍼바이저 선생님께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요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네, 슈퍼바이저 역할을 수행하면서 여러 아이들과 기관 실무자, 지도교사들을 만났는데요. 그 아동들은 사전과 사후 진단 평가를 할 때 기관을 방문해서 한 2번 정도 만나게 돼요. 그런데 사후 평가 때 보는 아이들은 이제 수업이 시작되면서 보는 이제 사전 평가 때하고는 사전 평가 때보다 좀 더 열심히 집중해서 그리고 잘하려는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10달 동안 학습 태도면으로도 많이 성장을 했구나라고 하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전 평가를 끝으로 해서 한 11개월 동안의 개별화 교육 과정,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의 최종 피드백을 이제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관 실무자와는 뭐 1대1 수업, 독립 공간, 기초학습 교재, 아니 수업 세팅에 대해서 이제 이해와 함께 그다음에 아동들에 대한 출결 상황, 수업 상황 같은 걸 공유하게 되고요.
그리고 지도하시는 선생님들과는 이제 선생님들께서 개별화 교육 계획서를 작성하실 때 학습 목표를 어떻게 설정할지 아니면 교재를 어떻게 선정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시는데 이때 같이 이제 슈퍼바이저가 함께 생각해 보고 도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그룹 형태로 이루어지는 교사 연구회가 있는데요. 그 교사 연구회가 공통 스터디와 교사 연구 발표회로 나뉘어지거든요. 근데 공통 스터디는 모두에게 필요한 주제를 함께 공부하는 것으로 이제 슈퍼바이저가 발제를 하기 때문에 공통 스터디 준비와 교육에 신경을 좀 많이 썼습니다. 그 이외에도 뭐 신규 교사 교육, 그리고 저학년 진단지 작업, 그리고 이러한 이제 교사 교육 시 기초 학습에 대한 내용을 동료 교사들과 공유하는 일 등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혹시 선생님도 그 교재 관련돼서 이렇게 문의가 많이 오고 그러나요? 교재 활용에 대한 부분은 네. 저희가 그러니까 시중에도 기초학습 교재가 많이 나와 있지만 저희는 개념 설명이 좀 더 충실히 돼 있고 반복적으로 학습이 가능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개발한 교재를 사용했어요. 근데 이제 상반기에는 이제 모두 기초학습 중심의 이제 기초학습 중심으로 이제 수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런 주교재를 활용해서 수업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국어과 같은 경우는 아동이 자모음의 이름을 모르거나 자음과 모음을 구분하지 못하거나 그럴 때에는 꾹꾹 다지는 국어 1권부터 시작하게 해요. 그러니까 꾹꾹 다지는 국어 1권부터 4권까지가 한글 익히기, 뭐 낱말, 문장, 짧은 글의 이해 순으로 해서 글자를 익히면서 글을 읽고 쓸 수 있도록 하는 읽기 쓰기 교재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학과는 아동이 9가지의 수를 이렇게 직관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직관적으로 알지 못하고 1대1 대응을 하면서 알거나 아니면 뭐 6, 7, 8, 9의 가르기와 모으기가 안 되는 경우에는 쑥쑥 커지는 1권부터 시작하게 합니다. 수학과 활용 맵에서도 볼 수 있듯이 쑥쑥 커지는 1권에서 4권까지는 1학년에서 2학년의 연산, 3학년 1학기 세 자릿수의 덧셈과 뺄셈까지 공부할 수 있는 교재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사용한 이제 기초학습 교재는 꾹꾹 사이트에서 별도의 회원 가입 없이 사용하실 수 있고 이제 교재 내용이 궁금하시면 검색창에다 교재명 입력하신 다음에 한번 확인하실 수 있고요. 교재는 뭐 제본이나 출력해서 사용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교과학습 교재라고 늘품이를 사용했는데요. 그 늘품이나 아니면 기초학습 활동 교재인 뭐 기초수학, 기초국어는 충남대 응용교육 측정평가연구소라고 하는 기관이 있어요. 이제 거기에 문의를 하시면 이제 교재 구입에 대한 안내를 해주시고요. 또 기초학력 진단 보정 시스템하고 자매 사이트인 배우고 이루는 스스로 캠프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회원 가입하셔가지고 필요한 단원별로 출력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재를 구하는 방법부터 활용하는 방법까지 다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통상 저희가 현장에서 보니까 이 사업이 잘 되려면 그 선생님들의 역할 있잖아요. 교재 활용 역할, 그리고 선생님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역량 이런 것들이 거의 구할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 지금 온라인 세미나에 참여하시고 있는 분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강근하 선생님은 그 슈퍼바이저가 선생님 활동하는데 어떤 도움이 됐는지 한번 그것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슈퍼바이저 선생님은 기초학습 지도 경험이 있으시고 또 관리하시는 여러 선생님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계십니다. 그 슈퍼바이저 선생님이 저희 공통 스터디 때 제공해주는, 공유해주는 그런 자료들을 보면서 많은 자극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개별화 교육 과정을 세울 때나 아니면 아동을 지도하다가 어려움이 있을 때 슈퍼바이저와 통화하면 문제 해결 방법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슈퍼바이저는 모범 답안지 같은 존재였습니다. 두 번째 발표에서 개별화 교육 과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발표를 들었는데요. 지금 교사와 슈퍼바이저 입장에서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선생님들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강근하 선생님부터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개별화 교육 과정을 진행하면서 아동의 환경을 이해하고 아동에게 맞는 지도 방향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초기에 잡은 개별화 교육 계획은 아동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또는 슈퍼바이저의 피드백을 받으면서 수정하고 보완하면서 완성도를 높일 수 있었고요. 개별화 교육 과정을 통해 아동을 이해하고 아동의 발전과 변화를 꾀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기초학습이 부진한 아동들은 학습이 부족한 부분과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아동들에게 조금 더 잘 계획된 맞춤형 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개별화 교육 과정이 각각의 아동에게 필요한 학습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이제 그 목표에 맞게 전략을 사용하면서 체계적으로 지속성 있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아동이 교사와 정서적으로 교감하면서 학습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된 것 같고요. 또 기관과도 이러한 아동의 성장을 대해서 서로 소통하고 또 수업 종결 후에도 아동을 어떻게 지도해야 되는지 피드백을 드리면서 아동 지도에 고민하시는 기관들에게 도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아동과 여러 선생님을 만나면서 교재 사용이나 학습 목표 설정 시 가이드가 필요한 부분은 가이드북을 작성해서 피드백을 드리면서 교사들 사이의 역량 차이를 줄이고 그리고 전체 아동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두 분도 그러면 매뉴얼을 다 보신 거죠, 그죠? 네. 그러면 이 매뉴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책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 활용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말을 전하고 싶다. 뭐 이런 거 있으면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정리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함께 했던 선생님들 그리고 아이들 그리고 활동들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나름의 보람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1대1 기초학습 지도가 필요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1대1 맞춤 지도를 하면서 아동들의 변화하고 그 아동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를 직접 체험한 교사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보다 많은 아이들이 1대1 지도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또 그 환경이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사분들께서 보다 많은 관심을 기초학습 지도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조선 선생님. 네, 저는 이 매뉴얼이 기초학습 사업에 대한 이해와 노하우가 잘 정리된 자료로 함께 걷는 아이들의 지원과 배려 그리고 선생님들의 열정 그리고 기관들의 관심이 하나가 돼서 한 명의 사회인으로 성장해야 하는 별 같은 우리 아이들의 성장을 보게 하고 또 한 번 더 기대하게 하는 자료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책을 활용하시는 이제 여러 분야의 선생님들이 계시겠지만 기초학습을 지도하는 이제 교사 입장에서 보면 매년 아동들을 만날 때마다 올해는 어떤 교재를 사용해야 되지? 이럴 때는 어떤 학습 방법을 로 해결을 해야 되지? 라는 고민이 있거든요. 네, 그런 고민이 있기 때문에 기초학습 지도교재 활용 안내 부분이나 아동지도 연구 사례를 볼 수 있는 매뉴얼 2권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2권에 들어있는 아동지도 연구 사례를 보면 자음과 모음, 받침의 소리값 지도하는 거, 그다음에 읽기 유창성은 또 어떻게 지도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10의 보수 익히기, 그다음에 곱셈 구구 익히기 활동, 그리고 시계보기 활동들이 들어있는데 이런 이제 선생님들이 기초학습을 지도하실 때 아동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지점에서 자신의 수업의 내용을 고민할 때 이때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는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올키즈 스터디 기초학습 지도 사업 관련해서 첫 번째는 경험과 성과를 위주로 이야기를 나눴고요. 두 번째는 경험과 노하우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9년간의 그런 함께 걷는 아이들의 기초학습 지도 사업의 이런 경험이 이후에 아동복지 현장에서 잘 녹아 들어가서
좀 더 발전되고 성장하는 이런 사업보다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미나에서 우리 아이들이 보다 건강하고 밝게 자랄 수 있는 그런 취지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모든 아이를 위한 교육, 이러한 본래의 목적을 담아가는 그런 세미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미나에서 따로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은 이메일이나 유선으로 질문해 주시면 거기에 올키즈 스터디 기초학습 지원 온라인 세미나를 관련해서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